안녕하세요. 혹시 곧 열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의 공식 슬로건 보셨어요? 아, 그 이노베이터즈 쇼업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혁신가들이 등장한다. 작년 슬로건이 뛰어들어라, 다이브 인이었던 걸 생각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렇죠. 그냥 슬로건이 바뀐 게 아니라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네, 뭔가 일단 와서 구경해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뭘 증명할 건데 하고 묻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는 그냥 화려한 기술 시연만으로는 박수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뭐랄까 선언 같은 거죠. AI 기술을 가지고 실제 세계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런 압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자료들이 하나같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CS 2026 무대에서 우리 대표 기업들이 뭘 보여줄지, 또 그 화려한 로봇들의 심장과 눈이 되어줄 핵심 기술은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자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공장에도 있었고 요즘엔 로봇 청소기 없는 집도 거의 없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다들 열광하는 걸까요? 기존 로봇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완전히요? 네, 기존 로봇이 그냥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에 가까웠다면요. 피지컬 AI는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진 신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갇혀있던 AI의 두뇌가 드디어 몸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두뇌가 센서라는 눈과 귀, 그리고 로봇이라는 팔다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유 좀 가져와라고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수많은 음식 중에 우유를 인식하고 또 이걸 깨트리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판단해서 집어드는 그런 자율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가능해진 건데요. 이 변화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데에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동력이요? 첫째는 역시 생성형 AI의 발전이에요. AI가 언어랑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면서 로봇의 두뇌가 엄청나게 똑똑해졌고요. 네, 두뇌가 똑똑해졌고. 둘째는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사람의 힘만으로는 공장을 돌리고 물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상용화의 문턱을 넘었다는 점. 연구실에 있던 비싼 실험품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공장과 가정에 들어올 만큼 기술이 성숙하고 가격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러고 보니 CS 2026 기조연설자 명단만 봐도 그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예전엔 빅테크 기업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엔 AMD 같은 반도체 회사는 물론이고 지멘스, 캐터필러 같은 전통적인 산업의 거물들이 전면에 나섰잖아요.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기업들이 무대 중심으로 온 거죠. 슬로건처럼 진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등판한 거네요. 네, 우리 AI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요가 아니라 우리 AI 로봇을 썼더니 생산성이 30% 올랐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효율성 지표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결과를 보여달라.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그 시험대 위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결과물을 들고 나올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가사노동 해광이라는 거의 혁명적인 비전을 내걸었더라고요. 네, 제로 레이버 홈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가사관리 로봇 LG 클로이드를 처음 공개합니다. 이게 그냥 바닥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그럼요.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고 오븐에 빵 넣는 식사 준비, 세탁기 돌리고 심지어 다 마른 수건을 척척 개는 일까지 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저 로봇이 양말 짝 맞추기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면 그때는 정말 가사노동 해방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하하, 아마 그것도 꼭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섬세한 동작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이게 그냥 로봇팔의 정밀도가 높아진 문제인가요? 아니면 로봇이 계란은 살살, 수건은 부드럽게 같은 상황 판단을 하는 AI의 영역인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물론 사람처럼 5개 손가락과 여러 관절을 가진 양팔 자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그 AI의 영역, 즉 두뇌에 있습니다. 두뇌요? 네, LG가 자체 개발한 시각 언어 모델 VLM과 시각 언어 행동 모델 VLA 기술이 바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각 언어 행동 모델?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눈으로 본 것과 말로 들은 것을 함께 이해하고 그걸 행동 계획으로 스스로 짜는 능력입니다. 아하. 아침 식사 준비해줘 라는 좀 애매한 명령을 받으면 로봇이 카메라로 주방을 쓱 훑어보고 냉장고, 우유, 빵 같은 물체들을 인식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고 빵을 오븐에 넣는다는 행동 순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미리 프로그래밍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즉석에서 작전을 짜는 사령관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LG가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에 악시움이라는 자체 브랜드까지 붙여서 공개한다는 점이에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부품 이름까지는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완제품 로봇 하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로봇 산업의 후방 생태계, 그러니까 엔진까지 직접 만들어서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와, 그건 잠시 후에 다룰 핵심 부품 공급망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G가 이 분야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LG가 이렇게 집안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전장, 바로 공장을 주목하는 곳도 있더군요. 여기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림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물 시연을 세계 최초로 진행합니다. 아, 드디어 실물을 보는군요. 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건 이전 모델과 완전히 다른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예요.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뀐 게 그렇게 큰 차인가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유압식은 힘은 좋지만 위잉하는 소음도 크고 기름이 샐 위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반면에 전동식은 훨씬 조용하고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져요. 공장이나 가정처럼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훨씬 유리한 방식이죠. 더 안전하고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현대차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보통 로봇을 개발해도 그걸 실제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쌓을 현장에 마땅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죠. 근데 현대차는 자신들의 자동차 공장이 바로 그 최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수천 대를 생산 라인에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수천 대요? 정의선 회장이 그룹 매출의 20%를 로봇 사업에서 내겠다고 공언할 만큼 의지가 강력하죠. 실제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LG가 가정, 현대차가 산업 현장을 딱 정조준했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특정 로봇 하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큰 그림, 거대한 판을 짜는 느낌이 들어요. 네, LG나 현대차가 주연 배우를 공개하는 느낌이라면 삼성은 거대한 무대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요. 네, CES 메인 전시관이 아니라 윈 호텔에 단독 전시관을 차리고 AI 리빙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TV, 가전, 모바일, 집안의 모든 삼성 기기들이 끊김없이 연결돼서 사용자를 돕는 AI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그 생태계, 그 무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연은 아닌 건가요? 조연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삼성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아, 맞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 삼성의 AI 플랫폼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캘린더를 보고 오늘 저녁 7시에 손님 방문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알아서 로봇에게 거실 청소해라고 지시하고 공기청정기는 알아서 돌아가고 TV에는 분위기 있는 배경화면을 띄우는 식이죠. 아, 개별 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의 화려한 로봇들을 보니까 정말 미래가 코앞에 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료 중 한 분석 영상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더군요. 어떤 지적이었나요? 이 모든 로봇들이 대량 생산되려면 반드시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집사 로봇을 선뜻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이 수많은 협력사를 통해 고품질의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부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입니다. 정밀 감속기요? 네, 로봇이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로봇 원가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아, 아까 LG전자가 자체 브랜드 악시움을 공개했다는 바로 그 부품이군요. 맞습니다. LG처럼 대기업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료에 등장하는 우린 PTS라는 기업인데요. 우린 PTS요? 네,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 재고 자산을 분석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고 자산에서요? 어떤 현상인가요? 완제품 재고는 줄었는데 만들고 있는 주민 제품, 즉 제공품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공품이요? 아, 만들고 있는 중인 제품? 네, 이건 주문이 밀려들어서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방식이라 제공품 증가는 곧 미래 매출 증가의 예고편이 셈이죠. 와, 재무제표의 숫자 하나로 공장의 분주함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대단한 분석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 기술을 로봇으로 확장하고 있는 HL만도 역시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 자동차의 전자식 조향장치 기술이 로봇 액추에이터와 매우 유사하거든요. 기술이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이미 축적된 양산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멋진 로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처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부품을 조달하고 비용을 낮추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치 골드러시 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번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핵심 부품은 뭔가요? 바로 로봇의 눈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기술이죠. 아, 눈. 네. 로봇이 주변 환경과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려면 사람의 눈처럼 정교한 시각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물건을 짚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사람과 소통하는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니까요. 이 분야는 왠지 익숙한 이름이 나올 것 같네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눈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분야의 선도주자는 단연 LG이노텍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역시 LG이노텍이군요. 네, 현재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해서 차세대 아틀라스에 탑재될 비전 센싱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XR 기기 등 AI가 적용되는 모든 하드웨어에 고성능 카메라와 센싱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자,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흐름부터 CS 2026에서 공개될 최신 로봇들, 그리고 그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 이야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문턱까지 다가온 현실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CS 2026의 핵심 질문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쓸모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가 될 겁니다. 아, 쓸모있고 합리적인 가격. 네,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뒷받침할 우림 PTS, LG 이노텍 같은 협력사들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자료 속에서 LG전자는 가사노동 제로를, 현대차는 공장 자동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의 일상,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에서 단 하나의 일을 피지컬 AI 로봇에게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변화가 청취자님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